네, 안녕하십니까. 시작합니다. 예, 오늘 일요일인데, 오후에 회사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잠깐 일 보고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 한동안 저번 주하고 저번 주하고 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적인 뭐 일도 있지만, 좀 많았잖아요. 그죠? 계엄, 불과 한 달 사이에 계엄에다가, 하여튼 그렇잖아요. 난리잖아요. 그렇다가 또 얼마 전에 참담한 일이 또 있어가지고 영상이나 올리고 이럴 기분이 아니더라고. 막 참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참. 어제 그 오작가의 나방을 이래 보면서도 더 느끼는 바가 많더라고. 진짜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 같기도 한데 후진국이기도 하고, 그런 게 여건이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정리된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좀 생각하는 말하고 싶은 이야기할 게 좀 있었는데 그냥 안 했어요. 하다가 오늘 좀 낮이고 또 낮이고 이러니까 밤에 또 이래 영상 올리기도 좀 그렇고 이래가지고, 그 제 영상 보면은 별 거 없잖아요. 그냥 모비기 이야기하고 그냥 내 개인적인 좀 이렇게 수준이 좀 이래 뭔가 이렇게 뭐 축약된 뭐가 이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내 얄팍한 지식 수준에서만 그냥 이야기하고 이런 거라서 그렇게 저도 막 이렇게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모비기 이야기하면 저도 기분도 좋아지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데가 잘 없으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제 영상 이제 처음에 내가 그 하드웨어 해킹 당하고 뭐 한동안 계속 올렸잖아요. 올리다가 뭐 뺄 건 빼고 비공개로 할 거는 비공개로 하고 이랬었는데, 간혹씩 이제 그 물리적 지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물리적 지갑에 넣어뒀다가 또 다 해킹당해 가지고 날리신 분도 간혹 계시고, 간혹씩 있어요. 댓글을 달면 저한테 알림이 뜨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노 물어보시는 분도 간혹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뭐 하드월에 해킹 당해가지고 이게 자금 추적을 해가지고 찾았던 사례 같으면은 제가 어떤 말씀도 해드리고 진짜 조언도 해드리는데 못 찾았거든요.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리적 지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뭐 억수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전부 다 어떻게 이게 확실하게 검증된 내용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도 좀 뭐해요. 뭐 이렇게 그 물리적 지갑을 판매하면 그 어떤 뭐 큰 세력이 뭐 국가나 세력이 그 물리적 지갑을 그 대량으로 구매를 했다가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헐적으로 이렇게 해킹을 한대요. 지켜보다가 뭐 2년, 3년, 길게는 5년, 6년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뭐 전문가들이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또 정상적인 판매 루트로 얘네가 판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킹을 당했을 때 막 이렇게 트위터나 뭐 이렇게 SNS로 막 주위에 이야기할 때, 그때 해킹 당하셨던 분들 중에 제가 몇 번 거듭 말씀드렸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었고, 또 그분이 사자마자 뭐 1, 2년 있다가 해킹 당한 게 아니고 뭐 길게는 5년 있다가 막 해킹 당하고, 또 작년인가 물리적 지갑 그 홈페이지,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좀 안 좋은 뉴스도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지갑을 사용하게 되면 그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와중에
그 개인의 어떤 개인 시드 문구가 유출됐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SNS에서 하나 발칵 뒤집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물리적 지갑 측에서 안 했거든. 그러니까 확실히 불안하죠. 불안하고. 그래서 저는 물리적 지갑이 국내 거 지금 2개인가, 그때 작년에 샀는 거 2개 하고, 또 외국 지갑도 하나 있는데 그냥 장롱속에 넣어놓고 안 써요. 안 쓰고 종이 지갑만 쓰거든요. 종이 지갑만 쓰는데, 종이 지갑을 계속 연습하고 하면서 그 오태민 작가님 그 프로젝트 모빅 있잖아요. 모빅으로 내가 연습하고 만들고 하면서 정작 비트코인은 하나도 못 넣었지. 종이 지갑에 난 넣을 물량이 없으니까. 지금 다 거래소에 얼마 안 남은 비트코인이 있을 뿐이고, 지금은 빼려고 해도 빼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물량이 밖에 있는 분들, 거래소 밖에 있는 분들은 이거 관리하는 것 때문에 참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 거래소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물리적 지갑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뭐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물리적 지갑보다는 저는 종이 지갑이 낫다고 생각해요. 종이 지갑을 관리하는 게 참 걱정이다 싶으면 종이 지갑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제 영상에 초창기에 만든 거 보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내가 그 종이 지갑 만드는 거를 배운 또 유튜브 주소를 제가 또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분 영상도 보면 종이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연습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거니까 모빅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내고 받고 임포트 하고, 또 모바일 웹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 같으면 블루 월렛이고, 모빅 같으면 모빅 월렛 있잖아요. 그걸로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종이 지갑은 이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종이 지갑을 만드는 것 과정에서 그 웹을 그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에 그 프로그램을 깔고 나서는 그 프로그램이 그 온라인 된 상태에서는 종이 지갑을 만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다 시켜놓고 또 프린트를 하고, 또 웬간하면 저는 만약에 비트코인 주소를 만드는 노트북 있잖아요. 옛날 그 노트북 중고 같은 거 있잖아요. 다시는 온라인화 안 시킬 거, 그런 거를 일단 프로그램 다운받아 가지고 연습을 해 가지고 모빅으로 연습하고 나서, 만약에 연습이 다 됐고 하면 이제 오프라인을 해 가지고 종이 지갑을 진짜로 만들어서 모빅을 한번 넣어보고, 그걸 좀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모비커스 회사에서 나오는 그 종이 지갑 판매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당 5,000원씩 하는 작은 고가인데, 그런 거라도 한번 몇 개 사가지고 한번 보내보고, 또 끌고 가지고 한번 임포트도 해보고, 그런 종이 지갑 연습해 놓으시는 게, 이게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은 어떻게 만들고, 또 다른 알트코인들 많을 거 아닙니까? 리플은 어떻게 만들고 막 이런 건데, 전부 다 보면은 거의 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핫월렛이라 그러나, 모바일 웹 지갑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많고, 또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잘 안 해놨어요. 뭐 어떻게 지갑을 어떻게 만들어라, 뭐 오프라인 상에서 뭐 프린트를 해서, 뭐 자체 생태계에는 그런 게 있겠지. 자체 생태계에는 코인마다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종이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따라하기에 너무나 많으니까, 코인이 지금 어느 코인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코인의 생태계에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억수로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에 또 투자를 오래, 저는 많이 안 했지만, 저야 뭐 5, 6년밖에 안 됐지만, 비트코인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알트코인들 별로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또 모비커도 오태민 작가의 온라인 강연을 계속 듣고,
그 프로젝트에 우연찮게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떤 팀이 생기는 건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갖고는 잘 신뢰가 안 가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래, 종이지갑을 연습하시는 게 제일 나을 거고, 그러면 종이지갑을 연습하다 보면, 이 종이지갑을 내가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 이거를 뭐, 이게 종이라는 게 또 불안하니까, 어떻게 보관하고, 또 어떻게 주소를 만들고, 하는 게 더 안전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 사람을 자꾸 상상하게 만들거든. 그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한번 찾아서 연습해보고 해봐야 돼. 나도 그 회사 직원들 후배들한테 뭐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모비커니로서 이렇게 모비크를 조금 알린다는 의미에서 조금 해킹 게임도 좀 하고 연말 회식 자리에서 해킹 게임도 하고 얼마 안 되지만 에어드랍도 조금씩 하고 이랬었어요. 그 후배들한테 막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고 재밌는 경험이기도 하고 또 이게 게임이잖아요.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막 서로 경쟁도 되고 이러면서 그 연말 회식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하게 좋았는데 재밌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바다가 얘가 이렇게 그 후배들 이렇게 어떤 에어드랍이나 해킹으로 조금씩 주고 했는데 그건 참 재밌어 해. 그리고 현재 가격이 있다는 것도 아니까 모빙 매니아라든지 또 엘뱅크에 있다는 걸 아니까 상장됐다는 걸 아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있다는 건 아는데 진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내 돈 내산 해가지고 이렇게 뭐 5모면 5모, 10모면 10모, 아니면 20모면 20모 이렇게 10모만 해도 지금 거의 500만원 돈이잖아요. 이렇게 시도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야기를 해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별로 공부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보면 그 친구들이 똑똑하지 않은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정규 4년제 대학교 정규 과정을 밟았고 또 4년제 대학 중에서도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지만 들어간다라는 과를 다들 나왔는데 그 이상하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기해하긴 하는데 뭔가 어떤 그 중요성은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장난 반 농담 반으로 뭐 그 화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 본원통화 이런 있잖아요. 본원통화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잘 날로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당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랐었고 왜 그 금이라는 이 금이 뭐 변동성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반면에 뭐 원화나 달러나 이 가치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가치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슬쩍슬쩍 이야기해도 이걸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돈이라든지 금융에 대해서 뭐 교육 과정이 그렇지만 크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잘 안 시키잖아요. 그런 과정이 잘 없잖아. 그냥 경제학과라든지 이런 데 나온 분들은 그나마 조금 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이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1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5년 동안 수많은 급락을 거쳤지만 그래도 엄청난 우상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한 현상이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근데 위험하다. 이 국가가 별로 이렇게 보상해주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게 딱 몸에 이렇게 뼛속 깊이 딱 녹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선배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백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뭐 종이지갑이라는 이상한 형상 이런 무슨 어떤 게임의 한 그걸로 생각하는 건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안 그렇더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 개 중에 한 명은 이제 이 친구는 투자나 이런 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식도 많이 하고 비트코인도 나름대로는 유의미한 돈으로 사고, 모빅도 내가 처음에 했을 때는 관심이 없어 하다가 그 친구가 한 2~30만원대 조금 장만을 했어요. 6~7개인가 장만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60만원대가 되고 이러니까 호기심이 확 가는 거지. 이 친구는 수익률 관점에서 이 모빅을 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보는데 이 친구도 보니까 언제 팔까를 고민하더라고. 자꾸 이 모빅을 언제 팔아야 될까, 이거 언제 얼마에 팔까, 이 고민을 계속 하더라고. 참 그게 아주 안타깝다기보다 이거 왜 이 친구가 분명히 똑똑한 친구고 뭔가 이런데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럴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막 이래 약간 진심이고 모빅에 진심인 사람들의 공통된 게 과연 뭘까? 공통되고, 근데 이렇게 모빅 현상을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 하고 지금까지도 크게 터부시하고 이렇게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뭘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 계속 하거든요. 보니까 내 직장에 있는 후배들을 이제 보니까 호기심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재미있어는 하는데 스스로 호기심이 별로 없어.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까지 공부해야 하고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진짜 맞기는 한가라는 의문이 별로 없어요. 원래 하던 대로 따라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좀 큰 것 같고, 새로운 거에 대한 약간 호기심이나 약간 탐험심 같은 거 있잖아요. 모험심. 전혀 제 성향으로 비춰보면 제가 호기심이 좀 많거든요. 호기심이 많고,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해요. 그냥 일단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좀 그런 것도 겪죠. 이게 실수를 한다든지 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긴 하지만, 어떤 그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해결되면은 후회가 안 되더라고. 2~3년 동안, 뭐 3~4년 동안 이 경험을 쭉 해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틀린데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느끼면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네 싶으면 그때는 관심이 확 떨어져요. 근데 그동안은 계속 하거든, 시도를 하면. 근데 그 와중에 배운 것도 많고 알게 된 것도 많고 느낀 바도 많고 막 이래요. 비트코인도 약간 그랬었거든. 처음에는 무작위로 그냥 투자 관점에서 이래 돈 버는 어떤 그런 주식 같은 개념으로 다가섰다가 이렇게 막 폭락을 하고 하면서 막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막 책도 찾고 막 유튜버들 이 유튜버 얘기도 다 들어보고 하면서, 또 그들도 하는 이야기 중에 또 맞는 것들도 있거든. 뭐 국가 화폐에 관한 여러 가지 불신이라든지 음모론으로 풀어내기는 하지만, 근데 그 와중에 조금씩 또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더 생기잖아. 그죠? 이런 거구나. 다 확신한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내러티브에서는 어느 정도 그럴 만도 하구나라고 그냥 슬쩍슬쩍 귀에 담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오 작가님을 방송에서 만나면서 이제 진짜로 학문으로 이 비트코인을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학문으로.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야 되나, 막 들을 때마다 막 뭐라 해도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모든 뭐 공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런 것 전혀 무관한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이 머리를 막 때리니까. 비트코인 공부할 때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게 막 오 작가를 만나기 전부터도 이게 막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을 하고 막 이런 건 뒤죽박죽 짬뽕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내 생각을 막 상상을 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말도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막 이런 게 되더라고. 사람이 막 안에서 막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막 충돌을 하더라고. 막 그런 와중에 다행히도 오 작가님을 만나가지고 그 내용도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죠. 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을 투자의 한 종목이라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약간 신뢰 영역, 믿음 영역이 되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확고하다는 게 어느 100% 뭐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대충 이 시장이라든지 이게 이런 세계관이 있구나 라는 거를 몸으로 좀 느껴요. 근데 이 세계관이 내하고 약간 맞는 것 같아.
내 성향하고.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 모빅은 똑똑하다고,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뭐 주변 여러 가지 뭐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본인의 학식과 이런 것들하고 이게 막 높다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고. 자기 세계관하고 충돌을 하면은 잘 못 받아들여요, 이거 자체를. 근데 지적 수준이 좀 낮고, 예를 들어 학력이 좀 낮고, 뭐 저도 뭐 학력이 낮은 편이니까 낮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 나름대로 정립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어느 정도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합되면은 비트코인이 잘 녹아드는 것 같아, 이렇게. 너무 이게 확고한 이념이나 확고한 어떤 가치관이나 이게 너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본인은 확고하다고 모르는데 그럴수록 비트코인과는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 모빅하고도 자꾸 멀어지고. 그 이번에도 새로운 또 후배인데, 이 다른 직은 틀린데 그래도 후배뿐인데, 이 친구도 똑똑해요. 이 친구도 항공대학교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보면 공부머리예요. 공부머리인데 뭐를 일을 해도 조곤조곤하게 따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우연치 않게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하면 주식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내가 느끼는 바는 이게 건성으로 듣더라고. 건성으로. 가격 이야기할 때는 잠깐 듣다가도 자기하고는 무관하다는 느낌을 내가 무슨 이렇게 제 멀찌감치서 이렇게 왜 구경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구경하듯이 내 이야기를 듣는다는 느낌을 딱 받았거든. 그러면서 이 친구도 앞으로 모빅은 둘째치고 비트코인은 뿐만 아니고 모빅이라는 기회도 잡기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근데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바가 그 친구의 느낌이 확 느껴지니까 모빅 이야기까지는 진전이 안 되더라고. 이게 꼭 지적 수준과 어떤 그거하고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똑똑하시다는 엘리트 분들이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을 이렇게 보면 그것도 알 수 있잖아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쉽게 자기가 궁금해하다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그런 게 없잖아. 약간 요즘은 보면 약간 의식을 하는 것 같은 하는 뉘앙스의 방송들이 조금 있긴 있지만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런 거하고도 주위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거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후배들 좀 안타까워요. 조금만 용기를 내고 조금만 호기심 있게 더 들여다보고 어차피 이게 없어지지 않을 현상이라는 거를 느낀다면 한번 여기에다가 발을 한번 올려놔도 괜찮을 텐데,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모빅이라도 이 가격대를 이게 좁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짧아.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 비트코인을 처음에 투자할 때는 뭐 6개월, 1년 이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비트코인을 보는 이 시야가 넓어지더라고. 자꾸 뒤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비트코인을 가진 게 얼마 없지만 조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올라가면 내가 생활인이기 때문에 생활인으로서 이거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가용 자산의 거의 90% 이상은 비트코인에 넣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가지고 있는 거에 거의 100%를 다 이자 묻다가 또 어떻게든 쥐어짜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막 어떻게든 비트코인을 사서 모은다고 모았는 것이 내 가용자산의 거의 90%, 80%, 90%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팔아야지만 지금 내가 현세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거든. 근데 대신 다는 안 팔고, 다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한 50% 정도에서 팔아서 정리를 하고 나면 그 중에 또 5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반은 그냥 놔두려고요. 반은.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얼마가 다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떨어지면 그때 남은 가용자산으로 또 사서 또 사 모으고, 그래가 또 앞으로 또 한 4년 5년 또 보고 또 기다리는 거죠. 뭐 또. 비트코인 이 시장에 들어온 지가 저도 5년 조금 넘어섰는데, 그러니까 4, 5년 지나니까요. 4, 5년 지나니까 대충 보여요. 4년 정도 지나니, 처음에 1년, 2년, 3년은, 와, 적응이 진짜 안 되더라니까요. 가격뿐만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지, 뭐 사건, 사고에도 많이 휘말리고, 그러니까 한 4, 5년 지나고 하니까 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빅은 지금 아주 초창기잖아요. 지금 2년인데, 오 작가님에 대한 그 신뢰가, 오 작가님 방송을 한 3년 동안 계속 봤던 분 중에도 뭐 또 사람이 갈린다 하던데, 오 작가님에 대한 신뢰나 어떤 모빅에 대한 투명성이나 어떤 정직성,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두톤 코어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저 또한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빅은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비트코인이 걸었던 길만큼 너무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걸었던 것처럼 막 올랐다가 80% 꺼졌다가 또 올랐다가 또 뭐 10배 20배 올랐다가 다시 또 뭐 70% 50% 80% 꺼지고, 이런 반복을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보다는 천천히 그냥 계단도 아니고 그냥 약간 뭐 10% 그 오르막길이라면 한 7도에서 한 15도 사이에서 그냥 조금 천천히, 그렇게 가격이 그냥 우상향하는 게 더 안 낫겠나. 근데 그래 안 되겠지 또, 그죠? 이 코인판이라는 게 또 그래 안 되니까.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오 작가님 말처럼 너무 뭐 급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안 하실 거라고 하는데, 그게 난 딱 좋더라고. 그냥 그래서 천천히 그냥 되어지면 되어지는 대로, 뭐 조금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냥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길게 꾸준히. 그래서 경제적 기회가 없는 분들한테 좀 많이 퍼져나갈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왔는 그 후배 친구도, 그 친구 나이가 좀 있거든. 나이가 한 4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데, 개인 사정을 좀 아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좋지는 또 않아. 또 미래가 어떤 밝은 뭐 중년이나 이렇게 좀 노후가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거든. 그것까지 생각 못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더 이렇게 비트코이너 쪽으로 아니면 모비코 쪽으로 조금 땡기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렇게 이렇게 구경하듯이 이렇게 들으니까 좀 이야기해 줄 그게 막 에너지가 팍 꺼진다 해야 되나? 기분이 그 힘이 확 안 생긴다 해야 되나?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뭐 술자리나 밥 먹는 자리에서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한테도 뭔가 희망이 좀 보이고, 뭔가 미래 5년 뒤 10년 뒤에는 뭔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는 상황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올해는 그 친구를 좀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나도 좀 아는 게 많아야 되잖아. 나도 좀 알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요번에 있잖아요. 오 작가님 어스 컴퍼니인가? 그래서 책 출간하고 동영상하고 이렇게 하는 있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
이번 지금까지 했던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종합해가지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 출간을 하셨더라고. 뭐 동영상하고 내가 또 구매를 했어요. 구매도 하고 또 어젠가 영상에 또 책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비트코인 뭐 초격차 시대인가 오 작가님 썼는 책은 아닌데 오 작가님이 뭐를 했다 그러나 하여튼 책인데 그것도 책도 비싸더라. 그것도 28,000원인가 일단 그래서 샀어요. 사고 내가 알아야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도 좀 묵혀 들어간다 싶어가지고 또 비트코인 지정학 책도 지정학 동영상도 지금 6강을 계속 6강까지 지금 썼거든요. 6강 거의 한 반의 반 정도 다 써가 근데 써가면서 하니까 공부가 확실히 잘 되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하고 있고 이 비트코인 관련한 공부가 내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가 재밌네요. 그래서 오 작가님 책 만났다는 게 그런 책들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게 위에 보면 우연이기도 하고 위에 보면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어요. 의외로 비트코인 투자 바이블 책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책들도 뭐 비트코인과 달러의 지정학 뭐 그레이트 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뭐 읽기는 읽었는데 정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한 번 시간대가 한 번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이번에 새로 출간하시는 그것도 메인 비트코인 투자 바이블 같은 맥락이지 싶은데 그것도 새로 나온 것도 한번 읽어보고 또 어제 아래인가 그 책 소개해 주셨던 거 비트코인 뭐 초격차 시대인가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조금 정리하면서 좀 요즘은 책 읽을 때 메모지에다가 좀 정리를 하면서 읽어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원래 안 그랬는데 비트코인 책 보고 하면서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독서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보고 하면서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도 뭐 내용이 좀 머릿속에 있어야 그죠? 뭔가 또 뭐 실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야 이 모빅이나 비트코인이야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10년을 보면은 좋은 그게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시간이라는 지평을 10년까지 뒤를 보면서 투자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분도 계시지만 잘 없어요. 보통 보면 2년, 1년 막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저하고 안 맞는데 대부분이 또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 모빅이나 비트코인을 조금 좀 호기심이라도 좀 자극해가 조금이라도 뭐 담을 수 있는 그러려면 내가 좀 신뢰가 가는 사람이 좀 돼야 되더라고 보니까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이게 만들려면 내 스스로가 좀 신뢰가 가는 사람이 좀 되어야 그나마 사람들이 귀를 좀 기울이고 그러려면 또 내 머릿속에 든 것도 나름대로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래저래 모빅 공부 비트코인 공부 모빅 공부 챙겨서 조금씩 합니다. 예, 요즘 시국도 뭐 매일 요즘 뉴스를 원래 제가 뉴스를 많이 안 보는데 뉴스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왜 이 불안감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불안해요. 자꾸 뉴스를 자꾸 보게 돼요. 이게 빨리 전국에 안정이 돼야 좀 마음도 편안하고 이럴 텐데 근데 주위를 이제 보면 다들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기 일상을 살아가니까 하긴 나도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밥 먹고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격변의 시대긴 맞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가지고 막 맨날 나오는 게 진짜 안 좋은 이런 이야기고 있고 총 이야기 전쟁 하고 아이고 참 힘든 어떤 그걸 건너가는 어떤 그런 걸 건너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전에 안 그래도 저번 주에 그 물리적 지갑 관련해서 그 댓글 다신 분들한테 내가 댓글로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다 하고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또 종이지갑 만드는 거는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그 동영상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요즘은 영상을 많이 업로드 안 하시던데 그 비트를 전하는 키팅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비트를 전하는 키팅. 그분 영상 보면 비트코인 뭐 종이지갑 만들고 또 거기다가 이중 보안 걸고 또 파이썬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또 만들고 주소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많이 해놨거든요.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또 모빅 이렇게 하는 거 모빅에 종이지갑에 입금하고 입금하고 출금하고 하는 것들은 유튜브에 보면 많아요. 모빅 거부들 중에 많이 만들어 놨다니까. 그거 따라하기 쉽다니까. 그러니까 모빅을 지금 하나에 50만원, 48만원, 50만원인데 하나 사기 부담스러우면 0.1개 사면 되거든요. 0.1개 사면 이게 0.1모지만은 이게 1모가 1억 빅이죠. 1억 개라는 조각들의 모임이거든요. 1모가. 그럼 0.1모 같으면 어게요? 1000만 개지, 1000만 개. 1000만 개의 그 조각들이 모인 게 0.1모거든요. 그 모빅커분들은 다 아실 건데, 그 블루웰, 그 모빅 그 웹에서 그 1모 이게 있잖아요. 1모 있으면 그 1모라는 파란 창을 한번 딱 누르면은 이게 빅으로 바뀌어요. 단위가. 그 빅으로 바뀌면서 1모가 1억 빅이 돼요. 단위가 확 바뀌는 거지. 1000원이 10원짜리가 100개듯이 10원짜리가 10개면 100원이고 100개면 1000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뭐 1모면 0.1모를 구매하시면 지금 5만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0.1모가 아니고 0.0001모로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0.01모 왔다 갔다 하는 게 보면 이게 정수로 이렇게 보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로 안 하고 빅으로 할 수도 있거든. 한 번 더 넣으면 빅이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아져 또 이게 0.1모 같으면 뭐 천만 빅이 천만 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내고 받고 할 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수수료도 좀 더 많게 느껴지고. 근데 실제로 이제 원화 가격으로는 똑같은 거지. 근데 또 그게 그 블루월렛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1비트 딱 치면 1비트잖아요. 근데 한번 딱 누르면 1사토시 이게 1 비트코인은 1억 사토시잖아요. 1억 사토시로 싹 바뀌어요, 이게. 그 단위가 쭉 늘어뿐다니까.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영상을 보면,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라는 거를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죠? 또 아는 분들 들으면, 정말 똑같은 이야기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듣는 분 중에는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내가 0.1모라도 구매를 하셔가지고 종이지갑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종이지갑을 만들기가 좀 부담스러우면은 모비커스에서 종이지갑을 구매를 좀 하셔가지고 2장 3장이라도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고 이끌고 가지고 임포트도 해보고 불러드리기도 해보고 불려드려서 다시 보내기도 해보고 조심하셔야겠죠. 근데 보면 이런 것도 이러는 분도 계시더라니까. 혹시 보니까 똑같은 종이지갑 하나에다가 불러드려요. 불러드리면 실제로 이 종이지갑에 있는 게 내 웹으로 들어온 줄 알아. 그래가지고 똑같은 종이지갑의 공개 주소도 보내. 이게 왜 들어가면 오해한다니까. 내가 거기서
받아가지고 다시 일로 보내고, 받았다가 다시 보내고, 이래 생각한다니까요. 안 그랬거든요. 가면 다시 보내잖아요. 보내면, 왜 되나 하면, 수수료만 나가, 수수료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막, 나도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는데, 맨 같은 주소에서 읽었는데, 다시 원래 있는데 또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도 수수료가 또 빠져, 이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종이지갑을 두 개 딱 해가지고, 불러드렸다가, 이 지갑 읽어드렸다가, 근데 불러드린다는 그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읽는 거거든요, 임포트가.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이 종이지갑에 그냥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를 비밀키로 읽는 거야. 읽어가지고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다른 종이지갑 공개 주소로 보내고, 다시 이 공개 주소에 비밀키로 또 읽어드렸다가, 또 원래 있던 종이지갑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 연습 계속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내가 종이지갑을, 한 종이지갑을 읽었다가 그 종이지갑에 보내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습이거든. 이게 몇 번 해보면, 이거 내가 뻘짓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저도 한번 그랬거든요.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막 지두빡 뚱 떼가지고 막 이상하게 돼버리는 게라요. 막 나중에 되니까. 종이지갑이 막 열장되고 이러니까 막 헷갈려가지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연습해보죠. 그러다가 보면, 밖에 비트코인이 밖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물리적 지갑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해외 거래소에 가지고 계신 분 계시고 하는 분들도 이 종이 지갑을 연습해 보면서 모빅으로 한 5만원 정도 투자해가 연습해보고 하다 보면, 이거 모르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이 지갑을 알고 하면 다 되잖아요. 모빅도 알게 되고. 예,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쓸데없이. 하여튼 요즘 연초인데 연초 기분도 안 나고, 작년 연말에도 연말 기분이 날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하여튼 날씨 추워지더라도 건강 유념하시고, 모빅이 궁금하시면 내가 보기엔 모빅 궁금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뿐만 아니고 모빅도 진짜 궁금해야 된다니까. 이거 알아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30대 20대 이런 친구들, 특히 40대도 그렇고, 지금 결혼 후에 미래가 불안한 20, 30대, 그리고 또 40대라면 또 퇴직 후에 애가 결혼할 때, 그리고 내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준비가 덜 돼 있고, 준비를 또 할 수가 없지. 이 경제 이 상황에서. 그분들은 특히 모빅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모빅뿐만 아니고 비트코인을 이해해야,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모빅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조금만 용기 내고, 지금 모빅 가격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때잖아요. 지금 이 가격대잖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만 용기를 내고, 그리고 너무 짧게 보지 말고, 이거를 1년 2년 안에 수익률을 낸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 20대 30대라면 진짜 내 한 40대 후반에 50대, 그리고 또 40대라면 진짜 내 퇴직 전에, 퇴직 후에, 신모라면 신모, 20모라면 20모, 안 그러면 진짜 큰 걸 봤다면 100모라도 이렇게 장만을 조금씩 DCA 방식으로 해가지고 적립식으로라도 장만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내가 10년 뒤에, 그죠? 15년 뒤에 유의미한 내 삶에서 내 가족을 건사하고, 그리고 또 내 노후를 책임지고, 내 노후가 책임진다는 말은 내 가족들한테 신세를 안 지는 거잖아, 내 자녀들한테. 유의미한 자산이 되어졌을 때, 진짜 이거를 그때 내가 유용하게 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좀 길게 벌고 이 모빅과 비트코인을 봤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조금 젊다면은 30대, 40대라면 모빅에 약간 관심을 기울여도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다음에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오후 되십시오. 아니지, 이 영상을 올릴 때는 월요일 저녁이니까, 월요일 저녁 마무리 잘 하십시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